네, 이번에는 뷰티앤부티의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일명 알쓸상식. 그동안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의학 상식을 모두 알려주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새해가 시작되는 1월과 2월 사이에 네. 가장 많은 문의와 상담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 가슴 성형 상담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옷이 얇아지니까 가장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멋진 옷 맵시와 아름다운 이 여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자들이 가장 관심 많아하는 게 바로 가슴 성형 수술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게 물어보고 싶어도 알려줄 곳도 없고 또 궁금해도 어디다 문의할 곳이 없어서 많이 고민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특별하게 가슴 상담을 진행한다는 한 성형외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특별한 가슴 상담을 진행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세하게 알려줄 구영국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원장님, 가슴 성형의 인기가 꾸준하잖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몸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고 있고요. 가슴은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슴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여성들이 선호하는 보형물이 따로 있나요? 어떤 보형물이 가장 좋은 보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의 체형이나 가슴 모양, 원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가장 어울리는 보형물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몇 가지 복잡한 검사를 거쳐야 되는데 혹시 한번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체험이 가능한가요? 네. 여러분, 체험을 하러 봅시다. 인바디 측정 후 3D 입체 스캐너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하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장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3D 입체 스캐너를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본 장비는 이제 체형을 3D 이미지로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의 크기나 모양, 위치를 분석하고 이제 3D 시뮬레이션 가상 성형을 통해 가지고 수술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네, 그 다음 단계로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원장님, 초음파 검사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초음파는 가슴 안쪽을 들여다보는 검사인데요. 가슴 수술하기 전에 피부나 유선 조직, 근육의 두께랑 특성을 파악하면 이제 보형물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보형물의 파열이나 이제 구형 구축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저의 꿈의 가슴 사이즈가 원래는 C였는데 아까 3D 스캐너 이후로 D로 바뀌었어요. 네. 확인이 좀 가능할까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한번 보형물을 직접 속옷 안에 넣어보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랑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제 착용을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꿈의 D컵 맞나요? 네. 오른쪽 가슴의 경우에는 300cc 정도의 라운드 보형물을 했을 때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는 굉장히 체형에 잘 맞고 밸런스 있는 가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왼쪽의 경우에는 한 350cc 정도 좀 꽉 찬 D컵 내지 E컵 정도의 가슴을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건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볼륨감은 훨씬 더 많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좀 상체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건 오른쪽 D컵 정도의 가슴이 굉장히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른쪽이 좀 더 부담스럽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원장님.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을 정도. 남자들이 좋은 거면 뭐 여자들도 좋거든요. 예. 그럼 뷰티앤뷰티 식구 여러분, 제가 오늘 가상 체험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궁금하다고요? 제가 원장님 빨리 모시고 스튜디오로 갈게요. 오른쪽. 네, 가슴 성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원장님을 직접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구현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설아 씨가 직접 병원에 가셔서 원장님과 함께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가상 스캐너도 해보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직접 이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양쪽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가상 스캐너 했을 때와 직접 이렇게 보형물을 넣어봤을 때의 그 내가 실제로 눈으로 봤던 게
똑같더라고요. 뭐 원장님이 이건 한 D 정도 될 거고 이렇게 하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라고 했던 게 보형물을 넣어 보니까 걱정 없이 상담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가슴 성형 수술을 앞두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한테는 진짜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슴 성형 수술 이것이 궁금하다. 빠밤! 원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가슴 성형할 때 사실은 물어보지 못하지만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저는 유방암 검사 시에 혹시 가슴 성형 때문에 유방암에 좀 더 뭔가 좀 안 좋은 확률. 점이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가슴 성형을 했을 때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이 저쪽 안쪽, 그러니까 유선 조직보다 근육보다 더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방암 검진에 필요한 이제 맘모그램이나 초음파 이런 거에 전혀 지장을 주지는 않고요. 유방암 자체의 뭐 확률을 올리거나 건강상의 위험은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수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 모유 수유도 혹시 가능한가요? 모유 수유도 마찬가지로 유선 조직이랑 유관에서 모유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는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모유 수유에 지장은 없고요. 그리고 모유 성분을 가슴 수술을 하신 분의 모유 성분을 조사했을 때도 거기에 유해 성분이 늘거나 실리콘 성분이 늘거나 하는 것들이 없다는 건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슴 수술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뭔가 있을까요? 가슴 수술에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성인 여성 20, 30대 200분을 대상으로 이제 자체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45%에서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이제 30%, 촉감이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모양이랑 사이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미지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상적인 촉감이나 가슴골을 만들기 위해서 딱 적절한 보형물을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가슴 수술의 부작용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슴 수술에서 보형물로 인한 부작용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구형 구축이라고 하는데요. 구형 구축이란 건 보형물을 싸는 막이 두꺼워지면서 촉감이 안 좋아지고 모양이 이제 뒤틀리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 구형 구축은 보통 출혈이나 염증 반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출혈을 최소화하고 염증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부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술 전, 그리고 수술 과정, 그리고 수술 후의 사후 관리까지도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신 구영국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